이게 지금 방송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요. 자리가 정돈이 되면 다들 저 뒤에 괜찮겠네. 뭐 다 보일 거니까. 네. 사실 지금 뭐 그 지난주에 우리 그 시민들 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1, 2차 그 재판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선고에 영향을 줄까 봐서 이제 그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혹시 PPT 포인터 있나요? 포인터 좀 주세요. 이제 시민들께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자리를 마련을 했냐고 하면 생각보다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은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그거죠. 우리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공직자분 모든 분들이 다 이 내용을 공유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의무로 양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지난주에 느꼈던 거에 그 여러분들의 여론을 확인을 해보니 우리 공직자들까지도 요 사실을 몰랐던 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좀 그 소통의 혁신의 날 만난 김에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반갑습니다. 진현채입니다. 이 자료는 8월 27일 시민분들을 모셔놓고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을 9월 1일 직원들을 다시 모아놓고 했던 말씀이신데요. 굳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니까 사실과 진실을 밝혀야겠기에 시장님과 똑같은 의도로 저도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9월 1일도 그 유명한 입틀막 사건, 제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법 언성을 높이기도 했던 그날의 영상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보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행정이, 공무원이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9월 1일이면 항소심까지 판결이 끝난 마당에 모든 사실과 진실을 밝혀놓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닌 여전히 주장을 반복하시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시장님과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감도 없고 정치적 의도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그 인지가 돼서 제대로 인지가 돼서 차제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 행정 책임 행정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갓 들어온 신규 임용받은 공직자도 계시지만 물론 이 일에 종사했던 공직자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불문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되새겨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성하지 않는 이 행정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갖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이 지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남원시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순간 남원시는 무너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과 똑같은 의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시민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다? 민선 8기 최경식이가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민선 7기의 전임미 시장님이 해오셨던 일을 뒤집어 풀려고 생각했다라는 대다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의 연속성이란 전임 시장님이 해오셨기 때문에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냐 잘 되는 것이냐, 이거를 개선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냐. 핵심은 그겁니다. 자, 전임 시장이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자, 뭐가 사실이고 진실인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겉으로 아셨던 내용을 알고 계셨던 모노레일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뭐다? 민간 사업자가 그 지역에 특정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투자비를 충당을 해서 그 투자를 했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내가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했던 시설비를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국가가 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던 기부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BTO가 됐든 BTL이 됐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기부 체납하는 거, 이거는 BOT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CBS에 나갔을 때 이거를 BOO라고 잘못 말했던데요.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어서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기부 체납하는 건 BOT이고요. 나머지는 BTO의 방식으로 했고, BTO, BTL, BOT, BOO는 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다르고 매우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걸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장님이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민간 투자 사업이에요. 그게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 민간 투자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모노레일을 최경식이가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 처음에 선거 준비할 때 대다수의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민간 투자 사업 모노레일과 지바야가 저거 330억짜리야, 380억짜리야, 450억짜리야.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남원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거야?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왜 마지막에 저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떠올랐을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의혹들을 저는 확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특정 감사를 시켰어요. 네, 바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때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라서 물론 그 민간 투자 사업 하시는 분들이 실시협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걸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럴 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명확한 자료가 또는 결과가 그때 당시에 나타났을 텐데 좀 더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 권한이 없는 남원시가 이렇게 특정 감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시간 동안 헤매고 또 잘못된 판단을 이어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게 특이한 시기였는데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수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시장님이 들어오신 민선 8기부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지자체도 인수위라는 걸 꾸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당선 이후에 6월 달에는 시장님이 남원시의 시정에 대해서 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다시피 할 정도로 인수위 과정에서 많은 걸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시장님을 모시고 다녔던 분이 실제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보직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나중에 저희 조례를 바꿔서까지 정원조례까지 바꿔서 별정직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6월 달에 이미 시장님은 본인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시고 계셨어요. 그 특정 감사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 협약서가
이 실시협약서가 공유재산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그리고 투자비가 민간 사업자가 했던 투자비가 330억에서 425억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19년도 처음 제안 당시에는 330억이었지만 1년 뒤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몇 가지 바뀐 내용들이 있고 고시도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몰랐다, 이거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전 425억은 투자비가 아니죠. 투자비는 405억이었고 20억은 자본금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이미 판결이 다 끝난 9월에 25년 9월에도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것도 1년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었어요. 그 의혹들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입니다. 행정은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그 절차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을 시장님이 하시는 건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저는 이럴 때 최적죄라고 하고 싶은데요. 최 시장님의 적은 최 시장님이에요. 자, 이 시장님께서는 취임한 이후에 인사 문제로 계속해서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데요. 절차를 무시하는 일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자, 절차 매우 중요하죠. 행정에서 절차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때, 박탈까지는 저희가 못하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거나 이럴 때, 제한할 때 반드시 절차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침입적 행정행위일 때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지자체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그 절차라는 건 혹시나 우리가 집행기관으로서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의 책임인 거고요. 그 외에 민간에게든 민간 사업자에게든 아니면 주민들에게든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다소간의 그 절차가 미비가 되더라도 긴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나 단순 착오였거나 그런 거일 경우에는 저희의 재량권으로 충분히 폭넓은 재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야 됩니다. 그건 헌법적 가치예요. 그러나 주민들에게 또는 국민 대다수에게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다소 절차가 생략되어도 그런 걸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를 행정의 재량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었다면 사실은 절차의 문제는 저희 스스로 치유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절차적 하자 때문에 무효가 되는지 취소가 되는지 이 행정행위의 기본조차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예요? 중기 주방 재정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든 게 지금 투자 심사하지 않은 걸 말씀드린 거죠.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실시협약에 보면 지방자치법 39조 당시에 39조에 의해서 예산외 의무 부담으로 의회 의결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100% 민간 투자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고요. 그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했고 판결문에도 이미 그건 판시가 되었잖아요. 그 얘기를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재정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투자 심사를 하지 않은 그 절차와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실시협약서가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시장님이 하는 게 제가 정말 좀 황당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님이 가장 좀 심각했던 인사가 얼마 전에 음주특정 거부자 사무관 승진으로만 기억하실 텐데 그 전에 23년 1월에 인사를 하면서 원래는 보직이 있던 팀장급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또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장님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저희도 짐작하는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징계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징계를 그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그분들의 팀장 보직을 박탈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가죠. 그랬던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 의혹들을 가지고 감사를 해보니 뭡니까? 시장이 맘대로 실시 해박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부 체납 받는 게 맞습니까? 내 맘대로? 자, 내 맘대로 하셨죠. 그렇게 하셨죠. 시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도, 현 시장님이 하신 게 아니더라도 남원 씨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협약이든 계약이든 그것이라면 일단 존중하고, 내용상의 문제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효가 되는 사유인지 취소가 가능한 건지를 봐야 되는데, 행정은 무효에 이른 경우가 잘 없습니다. 취소 처분은 있을지라도 무효에 이르는 경우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은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거쳐서 침입적 행정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무효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고, 다만 취소의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취소가 잘못됐으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실시협약이 그 내용을 검토해 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검토를 받고 또 그 협약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라면 의회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받으셨죠?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 당시에 안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것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냥도 아니고 법률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이거 안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절차적으로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의회의 의견도 당시에 지금도 재직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무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이 결정하셨어요. 실시 해박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 의해서 이 법의 공유재산, 그리고 우리 노조 지부장님 존중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니라는 소리 들을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말은 표현은 삼가하세요. 자, 이때 제가 입틀막이 돼서 결국은 이 현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내 맘대로라고 해서 제가 네 맘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자중이 있을 때에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미러링 혹은 백트래킹이라고 해서 상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말했던 거고, 저는 이 이후에 현장에서 밖으로 나가게 돼서 끌려 나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밖으로 나가게 돼서 현장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이 투자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의혹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저는 인수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수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시장님이 직접 판단하셨다고 했죠? 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시장님이. 왜냐하면 남원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있어요. 이게 남원 시장님이시죠? 의회 같은 경우는 남원시는 16분의 의원이 계시는데 각각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 남원시 의회 전체가 의결하지 않고는 뭔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데요. 남원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남원시의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했다면 그 책임도 시장님이 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원 테마파크에서 그거를 남원 테마파크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왜 인수를 안 해가느냐 라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얘기죠. 실시 해박서에 나와 있는 인수하는 거하고,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는 거하고, 남원 테마파크가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매우 상관 있다고 했죠. 남원 테마파크, 그러니까 그 당시 운영사는
이미 6월 달에 초반에 제대로 기부채납 사용 수익 허가 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단으로부터 독촉을 받아요. 너네 왜 정상적으로 기부채납 사용 수익 허가 이거 이루어지지 않지? 너네 위치가 너네 신용이 되게 약간 좀 불안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이야 라는 얘기를 이미 경고를 받고 독촉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렸던 당사자로서의 운영사는 독촉이 들어오는 위치에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안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영업허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허가가 아니라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 실시협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게 판결문에도 나와 있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난 겁니다. 뭐요? 빨리 받아가라고. 자,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하시고 시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를 불러 모으면 저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시장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시간이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과연? 그래서 소송이 난 거예요. 중단시킨 거요? 그래서 그네들이 뭘 했냐면 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남원 테마파크가. 자, 이거 또 틀리시는데요. 행정소송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아예 다른 겁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있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그리고 관할 부처도 달라요. 행정심판법은 권익위, 국민권익위. 왜냐면 심판을 남원 씨하고의 분쟁이 있는 민원인이 이거 문제 있어라고 심판봐달라고 상급기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심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행정을 남원 씨의 어떤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의 사이의 심판을 도에서 행정심판을 보는 거죠. 행정심판 보는 거고 행정소송은 지역의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할 때는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서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지만 소송을 갈 수 있는 일들이 아직 있고 지금은 뭐 꼭 그렇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계속 섞어 쓰시는 시장님의 행정에 대한 인식 또는 의식, 알고 있는 정도 매우 우려스럽죠. 왜? 실시협약서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법 위반인데. 남원 테마파크가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자, 행정심판 소송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행정심판은 소송을 시작했던 건 22년 7월이었고, 재판부에 사건 배당돼서 시작됐던 거는 9월부터였던 걸로 보여요. 그 서류를 보면.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행정심판은 청구해요. 청구해서 12월 달 정도에 청구를 했던 걸로 자료가 나와요. 그때 다른 자료에서 말씀하실 때. 왜냐하면 청구를 하면 바로바로 해줘야지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는 결정이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법을 어기는 거라서 우리가 못해라고 시장님이 계속 말하지만 자, 행정의 절차 중요해도 이 절차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데 우리 행정 권력을 쓰게 될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절차를 어길 때에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가 돼요. 그러나 국민에게 또 대다수 국민에게 어떤 주민에게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다소 그 절차가 미흡해도 그건 재량권으로 보고 가능한 범위들이 되게 넓어져요. 그게 행정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민간 투자 회사, 그러니까 그 운영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침해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 결과 2023년 행정심판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시협약 공유재산법 위반이므로 무효다. 뭐가? 실시협약서가.
그러면 인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나머지 자, 이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민원인의 청구, 자, 이때 민원인이라고 합시다. 심판을 청구했으니까 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이 돼요. 자, 이렇게 기각이 되면 그 기각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청구인이고 행정청, 남원시는 기각에 대해서는 기속되지 않아요. 그걸 기속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기속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행정 심판을 봤어요.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봤는데 만약에 청구인의 청구가 타당해. 맞네. 네 말이 맞네. 그럼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남원시한테 너는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남원시를 기속해요. 그러나 내가 심판을 보고 행정이 심판 봐주는 거잖아요. 도가 심판 보면서 민원인의 청구를 기각했을 경우에는 그 기각에 대해서 남원시가 기속되지 않아요. 이것도 법에 나와요. 자, 이런 것도 구분 못 하시는 시장님이라면 이런 분이 하고 계시는 행정 행위 매우 이것만 그럴까요?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속력이 어디에 미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 이 주장은 그때는 했을지 모르지만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항소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 판단하신 것들, 기속력이 어디에 미치는지, 기판력과 기속력의 차이, 이런 거 몰랐던 거에 대한 본인에 대해서 좀 반성하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시협약이, 자, 무효일 때, 일부가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인 게 일반적인 민법 원칙이에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이런 걸 할 때 이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때는 그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이 자, 이 강행 규정을 어겼을 때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행 규정이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를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효력 규정이 아니었잖아요. 이 자체로 문제가 되는 효력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로 무효라서 우리 못 받아 이런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건 반성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이제 들어온 신규 직원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볼 때 행정법, 행정학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수준의 시험을 봤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무원들 중에. 그분들 또는 이제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직접 공부하지 않았던 국민들, 주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본적인 행정행위에 효력이 어떤지도 지금 잘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 행정에 관련돼 가지고 상위 기관은 뭡니까? 행정에 문제가 있었어. 내용에 문제가 있어. 누가 판단합니까? 1차적으로. 도행정심판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남원테마파크 측에서 소송 제기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이 이거예요. 자, 봐요. 이거 소송 제기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자, 청구했고 청구는 기각을 당했고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남원지원에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거예요. 자, 행정은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는 행정행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큰일이죠. 실시협약 자체에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모노레일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인수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죠. 남원시가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자, 이때는 소송이 이미 다 끝났던 거니까 이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는 내용에서부터 이미 틀린 거, 거짓말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러고 이 행정심판의 그 기각은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재판 가서도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판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정심판 재결 다음에 이 민원을 제기했던, 청구를 했던 운영사가 진행하고 있던 손해배상 소송은 이 효력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모노레일 니네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니까 봤는데 문제 없잖아. 자, 여러 가지로
그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그 항소심까지 끝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못 인정해서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실시 해박서에 보면은 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17조에 1항, 2항, 3항을 각각 보시면 주무관청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민간사업자의 규칙사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주무관청은 해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해지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규칙사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지 사유는 이렇습니다. 천재지변 관련 법규 변경 등의 사유 등을 들어서도 실시해박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7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시해박서가 해지가 되는 순간부터 뭐를 해야 돼요? 남원시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인수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는 뭐가 있었다? 대체 시행자 선정. 이것만 저희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보세요. 협약의 해지는 양쪽이 다 있는 거라고 어제 제가 실시협약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망에 서로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럴 경우에 해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지어놓고는 3번이 해당이 없어요. 그죠? 어제 실시협약서 제가 올린 영상에서 확인해 봐 주시고, 자, 양쪽 다 해지권이 있는데 규칙 사유가 없는 쪽에서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남원시의 규칙 사유 때문에 지금 해지가 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부채납이랑 사용수익 허가라는 그 기한이익 상실에 관련된 조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기한이익 상실은 이미 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협약이 남원시 규칙 사유로 해지가 된 상황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해지가 되면 남원시는 원래는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 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건데 민간 투자로 해서 민간에게도 일부 위험과 책임을 넘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만 손 놓고 있나요? 그렇진 않고 우리가 책임을 져주는 한도는 혹시나 쟤네가 문제가 있어서, 자, 남원시가 문제가 있어서 해지가 될 거라고는 8대 의원들 중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시장님이 와서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그랬다면 일단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해지가 되면 우리한테 책임은 대체 시행사를 선정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이 대체 시행자를 선정하면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얘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다 얘네한테 받게 하고 대신 얘네가 다시 대주단하고 제약정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약정 조건을 바꾸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대체 시행자 선정을 안 해서 지금 대주단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거잖아요. 근데 뭐 여기만 빨간 표시를 하고 그러세요. 안 그래요? 자신의 책임을 가리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 참 비겁합니다. 뭐 때문에? 제17조의 규정에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 주무관청이 1년 이내에 대체 시행자를 선정해야 된대요. 민간 투자 사업자가 자기네가 시설 투자를 해서 자기네 돈을 가지고 자기네 시설 투자를 해서 자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시 해박서 하나 해지했다고 뭐를 해야 돼요?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선정을 해야 된답니다. 자, 계약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알죠? 계약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성실 위반이기 때문에 민법 통칙에 나오는 거잖아요. 쌍방 간의 약속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시협약 하나 어겼다고 실시협약 하나 어겼다고?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도 결혼할 때 이까지 결혼 물으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고 신분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시협약 하나 어긴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특히나 행정 같은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을 더 강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말을 뱉어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행정이에요. 말을 그냥 예를 들어 민원인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어떤 걸 문의했는데, 아, 네, 그거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담당자가 잘 모르고. 그럴 때에도 그거를 책임져야 될 정도의 책임을 가지는 게 행정기관이에요. 그런데 뭐 실시효병 하나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남원시하고 무슨 상관인데? 자, 민간 투자가 왜 남원시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민간투자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는 실시계획이든 뭐든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다 이행해 온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법이에요. 공법으로 진행된 공법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대한 계약과는 또 다른 지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런 공법상 관계의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당사자 소송이 원활한 곳은 아니에요. 보통 그런 걸 민사로 해결하거든요. 당사자 간의 문제인 걸 뭐 행정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풀기보다는 민사로 푸는 게 우리나라의 법 현실인데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설정된 각자의 관계인데 왜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이걸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이걸 책임을 면탈하겠다라고 한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뭐 투자 사업 시행자로서의 위치를 주는 거, 이게 공법상 관계예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근데 남원시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민간 투자 사업자가 시설을 한 거를 남원시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여한 공제 없이 대주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남원시가 담보를 씁니다. 보증을 쓴 거예요. 자, 이거를 채무보증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채무보증이라는 말이 넓은 의미로도 쓰이고 좁은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라고 하면은 금전에 관한 것들의 채권 채무예요. 그래서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좁은 의미, 원래 이제 제가 넓은 의미로 계약 관계일 때는 각각의 의무와 책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협약의 해지도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어제 실시협약에서 봤잖아요. 주무관청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민간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상대방은 그 의무에 대한 채권이 생기는 거고 또 상대방에 대한 저의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채무보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민법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계약 관계일 때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이거를 그런 법적 테두리에서 이 말 쓰지 않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정말 그 금전 채권에 대한 보증을 쓴 것처럼 오해하게 이 말씀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자, 채무보증이라는 말 잘 쓰셔야 돼요. 일반 일상생활에서 주민 여러분이 쓸 때에는 채권 채무라고 할 때는 보통 금전에 관한 거, 그럴 경우에 채권 채무라는 말을 주로 쓰죠. 뭐 임대차라든지 뭐 아니면 금전을 빌려주고 어쩌고 할 때 주로 발생하는 권리 의무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큰 범위에서 권리 의무 각각의 민법이라는 게 당사자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를 봐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일 때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채권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게라고 하는 게 그 채무보증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무슨 이분들이 405억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얘네가 못 갚으면 우리가 갚을게 이렇게 말했던 거랑 그거와 상관없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의무, 채무보증 의무는 뭐다? 대체시행자 선정. 그래서 대체시행자로 하여금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했던 것들 다 주게 하고 만에 하나 민간 사업자가 잘못했으면 얘네가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리 보증금 냈던 것까지 또는 얘네가 이미 투자한 그 자본금까지 우리가 다 가지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남원시 규칙 사유로 해지가 된 거라서 우리는 사실 사업이행 보증 우리가 받았던 걸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고 다만 이때 대체 시행자라도 선정을 했더라면 민간 사업자에게 가 있던 저 시설이 우리한테 왔겠죠. 근데 이것도 안 해서 지금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협약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은 아직 안 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건 단 한 번도 지금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 매우 중요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주민들이 이 말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민간 투자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수의 계약했습니다. 425억짜리를. 일반 경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계약법 위반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민간 투자를 할 때, 실시 협약을 체결할 때 그건 우선 협상 대상자죠. 처음 제안한 사람에게는 우선권도 주기도 하고 해서 선정해서 당사자 간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계약법상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설사 저희가 계약법상 계약을 할 때도 무조건 그렇게 계약 안 하잖아요. 수의 계약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는 협상에 한 계약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치 계약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민간 투자에 의한 그 실시 협약이죠. 계약이 아니라 이 협약일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상의 수의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갖다 붙여요. 자, 시장님이 얼마나 행정행위, 그리고 각각의 법률 또는 법령, 거기에 쓰이는 어휘, 이거 구분 못 하시는지 확실히 보이죠?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조건인 겁니다. 행정심판원에서 기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라고 왔어요. 자, 이것도 행정심판에서 재결문, 지난번 제가 언제 한번 빨간 펜으로 올려드렸던 자료에도 보면 그 재결서에 나오잖아요. 남원시가 받을 수 없는 시설, 그것도 실시협약의 중간에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가 받기 좀 그래 라고 했던 그 한 줄,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법에 남원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시설로 보고 그 기반으로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거는 못 해주겠다. 그게 행정심판 내용이었잖아요. 요 뒤에 나왔던 아까 그 대주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협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 대체시향제를 선정하는 것이 기부 조건이 아니었잖아. 왜 이렇게 섞어요? 시장님 큰일입니다. 이렇게 막 섞어대고 하시면 이분이 지금 알고 이러시는 건지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 이렇게 모르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되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가 지금 행정을 이끌고 있는 거인 거고, 거의 이 정도면 사실은 행정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의사 무능력자는 민법상의 그거 아닙니다. 행정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법령과 행정의 어휘를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매우 위험하고, 혹은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 모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건 더 나쁘죠. 왜? 법에서 징벌이든 뭔 죄를 물을 때는 고의, 중과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이 모르는 건 중과실에 해당하는데요. 정말 이거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 저러시는 거면 고의죠. 매우 위험합니다. 조건 없이 넘겨줘야 돼요. 조건 없이 넘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 사업자가 손해 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 내가 하다. 자, 요것도 거짓말이죠. 저희가 기부 체납 받는 거는 실시협약에 나와 있어요. 너네가 어차피 우리의 신용보강으로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니네가 자본을 땡겨와서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은 시설은 우리한테 줘. 이게 민간투자법의 기본이에요. 짓게 되면 니네가 자본을 끌어와 짓게 되면 시설은 우리한테 주고, 이게 기부체납이죠. 귀속된다라는 게 기부체납하고, 대신에 우리는 그 기부체납한 사람한테 우리에게 행정재산을 준 자에게 수의로든 무료로든 줄 수 있다고, 그게 사용수익 허가이고, 이거는 민간투자법에도 나오고 공유재산법에도 나오잖아요. 실시협약서가 해지가 되는 순간부터 남원시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돼. 남원시가 운영을 해야 돼. 그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채무보증이라고 했다는 말이, 아까 그 채무보증이나 우리의 의무는 대체시행제 선정까지이지 우리가 그 사업에 손실이나 이런 걸 얘네 영업하다가 잘못한 손실까지 메워주는 게 있는 내용 없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운영 규정도 어제 올려놓은 실시협약서 보셨죠? 여러분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최소 운영 비용을 보전해주려 했는지 손실 보전을 해주기로 했는지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믿고 들어온 민간
민간 투자는 한쪽에 자본도 있을 거네. 그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거 공중에 떠버리면 어떡해. 그럴 경우에 최소한은 우리가 책임을 져주는 게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줄게. 자, 이런 대체 시행자를 구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귀책 사유는 남원시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이게 모든 귀책 사유가 발생하게 만든 게 지금 시장님이시죠? 그죠? 왜냐면 법에 따라서 그리고 판결문 이미 1심하고 상소심 다 결국은 실수협약의 효력을 이미 다투는 게 운영사하고의 재판에서도 이미 다 나타났고 우리가 할 건 그래 기부채납 받아주고 사용수익 허가해주고 이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도 따져도 늦지 않았잖아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했으면 우리에게는 규칙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요. 남원시 의회가 8대 의회가 이 실시협약을 검토할 때 걱정했던 건 남원시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원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기업을 유치하듯이 민간 자본을 유치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하겠어요. 여기서 장사 잘하게 하고 많은 관광객 유치하게 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익이 되니까 우리가 뭘 잘못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8대 의회에서 걱정했던 건 야, 그 민간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걔네가 짓다가 무너지면 어떡해?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영업 잘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어? 민간을 걱정했지 남원시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약속한 대로 책임 확약한 대로 시공 다 끝내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이걸 막아세운 게 누구예요? 그래서 모든 귀책 사유가 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귀책 사유가 남원시로 오게 한 게 누구예요? 내가 판단했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최경식 시장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남원 시민이 내가 중국집을 할 테이니 남원 시에다가 땅을 달라고 해요. 느닷없이 와서 땅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땅 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적절한 비유인지 아시겠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하고 자, 개인이 자신의 그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자를 설치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으며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한 게 우리가 농공단지든지 산업단지든지 일반 산업단지든지 단지를 우리가 조성해놓고 공사 우리가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그 토지를 분양을 하죠. 그리고 그 기업이 오시면 앞으로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세제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주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남원시가 안 하나요? 하죠. 기업 유치하고 최근에도 남원시도 외자 기본 기업을 유치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보조금 안 주나요? 주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사회 기반 시설에 의한 민간 투자법을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중국집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자, 설사 중국집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양림단지라고 하죠. 관광지를 조성할 때도 저희가 시설 다 조성해 놓고 기반 시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자체 또 정부는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수익적 행정행위를 합니다. 자,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통해서 진행된 사업을 개인의 영업장하고 비교하는 거 적절한가요? 이렇게 호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땅 줄 수 있냐고요. 거기다가 내가 중국집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중국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중국집을 지으려는데 그 시설 투자비가 필요해요? 그 시설 투자비를 금융권에서 빌리려고 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많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땅을 매입해 주는 것까지 공무원들이 지금 나서서 하는 형편이잖아요. 다른 행정행위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420억을
남원시가 보증을 서줄 의무가 있습니까? 자, 남원시가 420억 보증 안 섰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시장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얼마나 부적절한 발언인지, 시민들을 오해하게끔 하는 건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서줘야 됩니까? 남원 시민이 그랬어요. 서줘야 됩니까? 시 행정에서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남원시가 채무보증서를 서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중국집 사장이 중국집을 지었어요. 영업을 했네?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났네? 문 닫고 나가야 되겠어요. 남원시 보고 책임지라고 해요. 남원시가 자, 이것도 부적절한 비유이긴 한데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부적절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럼 남원시가 빈집은 왜 매입합니까? 자, 행정행위를 어떻게 다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그 민간 투자를 한 또 운영사가 SPC가 운영까지 하셨죠. 그분들은 정말 할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한 이유를,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 쪽이나 이런 분들은 잘 됐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협약이 해지가 되면 그 사이에 들어갔던 비용도 다 쟤네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딴에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뭐든 시작했으면 잘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계속 하시면 어떡해요? 책임져야 됩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남원 시민한테도 그렇게 못해줘요. 남원 시민도 아닌 자들이 와서 내가 사업하겠다, 땅 달라, 내가 사업하겠다, 돈 보증 서달라, 빌려야 되니 돈 보증 서달라, 이겁니다. 지금 이 남원 모노레일 사업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남원시가 그 채무 보증을 섰으며 왜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했느냐? 누군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재판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 재판에서 사실관계들이 좀 드러난 것들이 있고요. 남원시의 책임은 대체시행자 선정, 이때 대체시행자라도 선정해서 진짜 하다못해 바지 사장이라도 세웠더라면 현재 저 모노레일 시설물은 우리께 되어 있었겠죠. 그것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저 시설 인수도 원만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이런 모든 판단을 누가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께서.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모노레일의 사업의 주체는 남원 테마파크이고, 그네들이,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시민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행정심판원의 그 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문서를 그냥 그대로 캡처한 거고, 핵심은, 자, 이 문서를 제가 한번 볼게요. 그게 어떤 거였는지. 요거를 좀 크게 키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글자가 좀 작으니까 엄청 크게 한번 볼까요? 더 안 커지나? 이 글자를 보기, 확대 400%까지 키워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행정심판을 때 청구를 한 거예요. 행정심판 청구죠. 의무이행, 사용수익 허가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자, 6월 4일 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한 거에 뭐라고 했냐면, 이 시설은 무상 사용 허가 기간 중이든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든 남원시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거 협약서에 보면 20년 있다가 받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남원시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기 어려우므로 안 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래서 기부 체납 대상이 아닌
왜냐면 이거 우리가 사용 못하는 거니까. 이걸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이 6조 내지 8조는 효력이 없다. 사용수익 허가 의무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행정심판, 전라북도가 행정심판 했죠.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기각했지만 이 기각에 대해서 남원시가 기속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 이후에 재판까지 갔잖아요. 재판에서도 이거 기속력도 기판력도 없다고 이미 다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들고 계세요. 그겁니다. 2019년 5월 9일 날 이 330억 시설 투자비에 자기 자본 비율을 20% 66억을 가져가겠고 264억을 남원시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해달라고 사업 제안서를 냈어요. 사업 제안할 당시에 1년 만에 대출 약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425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금을 20억으로 낮춰요. 내가 말아먹어도 20억만 말아먹겠다 이거지. 66억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원시가 채무 부담해야 될 보증금액이 대출 약정서에 264억에서 405억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거 계속 거짓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대출에 대한 신용 보강, 우리랑 실직 협약한 건 맞아. 하지만 이 빚을 갚는 거는 우리한테 의무가 있었다, 없었다. 얘네가 못 갚을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 시행자를 선정을 하는 거였는데, 자, 대체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저 물건, 저 시설이라도 받았으면 저 시설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내용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영업을 시행을 하지 않아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이 말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시는 거.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었고 그런 내용은 확인이 가능한데도 여러분만 모르죠. 그걸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약정 425억 아니잖아요. 총 투자비 425억 아니잖아요. 문건부터 틀렸잖아. 총 투자비는 실시협약상 여기 나온 거 그대로 하고 대출 약정은 425억으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대출 약정은 405억으로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표로 거짓말을 계속 하시죠? 공문서 위조 문제 되죠?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내부에서 원가 계산을 한 것도 없고 견적서를 받아온 적도 없어요. 자, 이거는 민간 투자는 우리가 원가 계산하고 견적서 받고 이런 거 아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 시행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다른 말 좀 섞어서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만에 내가 얘기 하나 해드려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 실시협약을 2020년 6월 4일 날 합니다. 대출 약정서를 9월 25일 날 하죠. 한 말씀 드릴까요? 대출 약정서 425억짜리를 문서를 만드는데 결제하는 시간이 24분 걸립니다. 참 나쁜 시장이에요. 제가 425억 아니고 405억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대주단 소송 금액도 지금 405억이에요. 425억 아니에요. 자본금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 그래놓고 24분 만에 결제라고 하죠. 자 협약서가 어제 제가 올린 실시협약서를 의회에서 4월 달에 검토하고 실제로 6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판결문에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협약을 체결했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착공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 보통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약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약정이 조건이 여기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 빠져 있잖아요. 원래는 20억이었으니까 우리 실시협약이 20억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걸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출 약정할 때 대출 조건에 차이가 있어. 이 금융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금융 조건이 달라지면 자본금 비율이 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405억에 대한 서류고 이미 의회에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검토를 받았고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래 니네가 405억 정도로 대출하는 거 우리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대주단에게 대출 약정서를 제출할 때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런 내용의 공문이 나가는데, 자, 그게 24분 아니라 24초만이라 하더라도 대결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도 지금 몇 년이 흘렀어. 이제 와서도 책임을 묻고 결국은 그 당사자들이 공직을 떠날 마음까지 먹게 하고 있는 거 정상입니까?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 과장 대결을 했어요. 누가? 주무팀장이. 425억짜리를 시장 결제도 아니고 국장 결제도 아니고 부시장 결제도 아닙니다. 과장 결제도 아니에요. 담당 주무팀장이 대결로 끝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24분 만에 끝났어요. 주무관이 결제를 올린 순간부터 그 문서가 나가는데 24분 걸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거기다가 자, 이렇게 직원들을 앉혀놓고 윽박질러요. 결제 받으러 갈 때 그 방에 들어간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그죠? 소문이 무성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이때 결제를 24분 만에 했다 할지라도 내용이나 권한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결 사항에 따라서 내용상 달라지는 게 없고 확인만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엔 전결 사항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자, 이런 결제 한 번 하나 한 거 가지고 저렇게 핏대를 세우고 할 정도면 남원 씨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책임지게 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게 한 시장에게는 핏대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업자들이 제안을 할 당시에 1379명, 1400명이 하루에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2년 9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모노레일이 막 개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호기심이 있죠. 궁금해서 많이 탑니다. 가장 많이 탔을 때가 하루에 430명 들어왔어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어요. 뭐예요? 사업 제안을 할 당시에 수요 예측, 이 사람들이 하루에 1400명이 와서 탄다고 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걸 누구 하나 검증한 사람이 없었어요. 참 못되게 저런 거짓말을 저렇게 핏대를 세우고 해요. 자, 여러분이 판결문을 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나중에 판결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시 저희 투자 사업사가 밑에 오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 예측을 잘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로 했다고요? 보수적으로 22만 정도로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연간이에요. 연간 22만 명 정도가 올 거라고 보고 부대시설로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있었죠. 자, 연간 22만 명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오나? 22만 명 나누기 365 하면 하루에 602명이에요. 600명 정도만 오면 우리가 대출금도 갚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할 수 있겠다. 자, 이거는 판결문에도 나와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320 이렇게 이 금액이 나온 거는 나중에 좀 글자가 작은데 이거는 의회에서 실제로 얘네들이 얼마나 했는지가 나와요. 다만 요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야, 우리도 영업을 잘 도와주기만 했으면 이 정도는 왔을 거야. 이런 주장을 했던 자료를 가지고 수요를 부풀렸네 어쩌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악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속이는 게 습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판결문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우 보수적으로 판결문에서도 판결하기, 아, 니네 투자 심사하는 데서 오히려 되게 더 보수적으로 봤다. 라고까지 해서 22만을, 연간 수요를 22만이라고 했어요. 시장님은 일주일 만에도 200만 명 다녀갈 수 있다면서요. 자, 22만 명이었었는, 22만 명 정도로 연간에 올 거면 하루 평균 600명인데 남은 씨가 매일매일 똑같이 오나요?
성수기 있고 비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자료가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쪽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판결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다만, 이렇게 많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업을 니네가 제대로 도왔으면 영업이 이렇게 잘 됐을 텐데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 라고 하는 재판 단계에서 나왔던 서류를 가지고 수요를 부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판결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누구 한 사람 판단한 사람 없었고 검증한 사람 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 행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1,400명이 오겠다고 하는 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자, 보세요. 이 1,400명이 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업자가 속이면 그 사기입니다. 그 의도적인 거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사기인지 아닌지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그건 사기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는 시장님의 거짓말을 한번 끝까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거짓말들 다 보이시죠?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도 한번 지켜보세요. 사용수익 허가를 안 내줬다. 남원시가.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를 안 내준다고 모노레일 운영 못합니까? 에? 참 나쁘죠. 판결문에 분명히 이런 내용 다 나왔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윽박 지르고, 판결문 이거 좀 읽는 거 쉽지 않아서 안 읽은 직원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윽박 지르면 시장님 말이 사실이 됩니까? 수익성이 저조된 거예요. 1,400명 들어오겠다는 게 430명 들어오다 보니, 자, 남원 테마파크가 2년 동안 사업한 실적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핵심 뭐냐면 2022년도에 23억을 적자가 났어요. 자본금 20억인 회사가. 2023년도에 36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2년 동안 60억 말아먹은 거예요. 남원 테마파크가. 그래서 문 닫고 나간 거예요. 자, 이것도 판결문에 다 나오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22만일 때 하루에 600명이라고 했는데, 어렵게 영업해도 하루에 400명이 왔어요. 그래서 판결문에 뭐라 그러냐면, 제대로 기부 체납하고 세운수익 허가하고, 잘 돕고 상생했더라면, 대출금 감대 별 문제 없었겠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 얘네들이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협약 해지되면, 우리의 규칙사유가 아니고 남원시 규칙사유가 될 거다. 그럼 우리 자본금은 우리 자본금대로 빼고 우리 어차피 사업이행 보증금도 다시 돌려받을 거고 하면 이거 다 결선 처리할까요 안 할까요? 장사하셨던 분이 이 정도도 모르시나?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시장님이 이렇게 이걸 인정해 주시면 안 되는 게 협약이 해지가 된 이후에 손해배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죠. 협약이 해지된 이후의 손해배상도 분명히 실시협약에 규정이 있어요. 자, 기존의 운영사고의 손해배상은 그 개장을 해야 되는, 원래 실시협약을 한 대로 바로 준공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해서 임시로 개장한 8월,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그 사이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한 거고, 실제로 협약이 해지된 이후에 협약이 해지게 됐을 때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데, 그때 투자된 비용을 다 책임 있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라고 실시협약에 나오잖아요. 시장님 이거 인정해 주시면 이거 다 우리가 걔네한테 줘야 되는 돈이 돼요. 니네 이랬을 리 없어라고 다퉈야지 앞으로 또 하나 시작될 소송에서 유리해질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남원시가 그 영업행위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60원 말아먹고 나간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남원시가 중단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겁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마저도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진행된 건데 시행사
무슨 얘기냐? 남원 테마파크, 대주단, 대림산업을 비롯한 대주단들, 돈 투자한 사람들, 메리츠 증권을 포함한 돈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돈 달라고. 왜? 남원시가 보증을 섰으니까. 그 소송이 두 가지가 실은. 자, 남원시가 보증 쓴 거, 채무 보증은 넓은 의미의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이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 우리의 책임은 대체 시행사를 선정하는 거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진다였어요. 자, 시장님 죽어도 거짓말 계속 하시죠? 끝낸 거예요.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법원도 1심도 2심도 뭘 봤냐? 채권 채무 관계만 봤습니다. 자, 이때 채권 채무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일반 법원에서 쓴 채권 채무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쓰는 금전적인 채권 채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적극 소극과 법원에서 쓰는 또는 법에 나와 있는 적극 소극은 다른 의미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는 거고, 시장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도 문제고 알고도 이러는 것도 문제고 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다시 따로 다뤄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채무 보증을 남원시가 썼으니까 보증 쓴 대로 돈 내놔. 아주 간단하게 대체 시행자만 선정했으면 일단 대체 시행자에게 저 재산 다 넘어오고 자본금도 다 넘어오고, 자, 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약정을 새로 하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 묻는 거죠. 이거 판결문에 다 나오는 걸 지금 계속 딴소리 하십니다. 떠납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가 투자 사업을 하는데 남원시가 보증을 서는 바람에 남원시가 보증 서서 돈 들어라는 얘기예요. 딱 그겁니다.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여기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매우 간단한 거짓말로 지금 거의 주입식 교육을 하죠. 자, 이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하고만 할 것 같아요. 8월 27일 날 시민들을 그렇게 몇백 명을 모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직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최근 들어 시장님 만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분들도 시장님한테 똑같은 얘기 듣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고 돌아다니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는 이 분은 법치주의자일까요? 민주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남원시를 위험에 빠뜨리시죠? 채무 보증을 왜 썼을까요? 왜? 뭐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냥 후루룩 말아먹은 거예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 짧은 시간 내에 후루룩 말아먹었습니다. 시장님이 3년간 남원시를 말아먹은 거에 대해서도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1년 만에 그것도 법 위반해가면서 그 실세박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근데 이 얘기에 지난번 시민 설명회 할 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와? 남원시민 1인당 120만 원씩 현금 내야 된다고. 근데 자산은 남습니다. 자, 자산 남지 않았죠. 저 아직 인수 못 받아서 우리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체 시행자만 선정했더라면 바디 사장을 세워서라도 우리 게 됐을 텐데 아직 못 받았고, 당시 시민이 인터뷰한 영상은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저렇게 거짓말 하시네요. 내야 한다고 하지 않았고 그 정도 규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480억은 남원시 연간 자체 수입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연간 자체 수입이 500억 정도 남짓일 텐데요. 거기에 맞먹는 금액이에요.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마치 그분이 그렇게 내라고 했다는 것처럼 모든 말을 저렇게 습관이실까요? 거짓말하는 거? 저거 인수해오는 과정도 복잡해요. 뭐 좀 어찌됐든 그 휘발성으로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 어차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이 지경을 만든 게 누구다? 최경식 시장이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은 별거 아니고 뭐 남을 거다, 갖고 올 거다. 뭐 살짝 지나가는 말로 복잡하긴 하지만 어쩌고 하죠. 그 별 문제 없는 결제한 거 가지고는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하신 분이 자기의 잘못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호도를 합니다. 남원 시비가 빚더미에 앉았대. 뭐가 빚더미야? 우리 준비 다 해왔어요. 그 준비, 남원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복리를
자, 지자체의 최일 목적은 주민 복리에 힘을 쓰는 건데 주민 복리에 들어가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끌어모아서 허리띠 졸라매서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복리는 줄여서 그때 복리는 법정 의무 비용 매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송을 할 때 1심과 2심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1심 때에는 실세가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져서 뭐를 했어요? 과실상계. 좋다, 우리 책임지겠다. 우리 거 우리가 책임지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80% 우리가 책임지든 70% 우리가 책임지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나머지는 니네들이 책임져라. 그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둘 다 졌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소송을 하느라고 우리가 하루에 1,300만 원 정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1,300만 원 정도면 한 4, 5억 되나요? 그 정도의 이자를 물고 저거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까지 끌고 왔죠? 누가? 시장님이. 그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제발 최경식 시장님 반성하세요. 그리고 죗값을 치러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돼요.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425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투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정 투자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절차에 실시예약서에 나와 있는 법적 문구를 가지고 한 번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지 않았다? 그것도 425억짜리를 가지고 6급 팀장이 대결해서 문서를 보냈다? 뭣도 모르고 대결한 거야 그냥. 뭣도 모르고 24분에 아니 나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425억짜리 문서 하나 보내는데 24분 만에 결정을 합니까? 누군가의 종용에 의해서, 누군가의 체결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간 거야. 참 나쁜 사람이죠. 현재까지 이 일로 감사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 징계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잘 모르는 직원들 앞에서 주입하다시피 소리 높여 저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이 내용들 다 법정에서 다툰 내용이에요. 감사 결과.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해요. 우리 되게 바보였어요. 아니요? 우리 아니고 너님이요. 시장님이요. 시장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장님이 여기까지 일을 벌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위험을 모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위험은 민간 투자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갈까봐. 원래부터 우리가 했었으면 훨씬 원활할 걸 중간에 가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했지 남원 씨가 이렇게 헛발질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었고 과실상계 얘기하면서 합천군 사례를 얘기를 드는데요. 합천군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민간 투자자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것과 남원이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민간 투자가 합천처럼 민간 투자 기업 쪽에서 횡령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걔네한테 규칙 사유가 있어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든 손해배상을 감축하든 가능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다 지어진 상황에서 이제 영업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기부 체납받고 사용수익 허가만 줬더라면 문제가 없고 설사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그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운영사의 책임을 물었어도 될 일을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남은 씨 이미지도 추락하고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책임도 지게 하고 되지도 않는 말들을 끝까지 설파하느라고 지연 배상금도 물어야 되고 그 변호사비가 얼마며 이런 무식한 행정을 우리가 했다라는 기록이 남는 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구급 공직자가 기한하는 기한 문서 하나 보고 그 문서를 그냥 자동으로 따르륵 다 한 거예요.
이 문서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숫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그거 하나 지금 잘못된 거를 누구 하나 지적한 사람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직자로서 해야 될 행정 책임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 심사숙고해야 돼요. 남원시 민선 8개 모든 행정 문제들, 특히나 인사 부분이든 뭐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면서, 최종 결정권자인 본인은 책임 없다고 하면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핏대를 세웁니까? 우리는 이런 시장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요. 이런 시장 밑에서 매일매일 근무하는 공직사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이 말하는 대로 이런 자료 만들고, 그거 수행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윽박 지르면 되게 순수하고 그냥 성실한 공무원들은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남원시의 공직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실시학습 소홀 자원 변호사 검토 누락된 거 420억, 지금 여러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소가 웃어. 내가 내 돈 같으면 내가 내 돈 400만 원 보증서 주는데 마음대로 그냥 후루룩 합니까? 시장님은 시장님 돈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직접 지시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400만 원도 아니에요. 425억짜리입니다. 내 돈 아닙니까? 왜 내 돈이 아닙니까?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남원시 돈입니다. 남원 시민들이 425억을 가지고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네, 저는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전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든지 민주노총을 불러서라도 연대하지 않은 이유는 부끄러워서예요. 더 이상은 언론에 이런 일들이 비춰지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만 보시라고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저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이 마음을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질 사람에게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공직자로서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데, 농락당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을 못 자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한 시민들을 농락하는 이 업자들을 냅둬야 되겠어요? 포기합니까?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자,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하는 거. 자,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들인지 잘 아시죠? 그리고 민간투자법은 그 목적 자체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잘 되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꼬투리 삼아서 행정을, 시정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자가 이제 와서 닥쳐오는 책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나 본데 저렇게 핏대를 세워서 공직자들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기본권 없고 노동기본권 없어서 숨지기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자본주의 토대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에 대한 혐오를 밝히는 저분의 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행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저렇게 혐오를 조장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저분의 모습이 누군가와 너무 닮아서 가끔씩 정말 섬찟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는 원가 심사 계약 절차 준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지역개발 추진할 때는 공청회도 하고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복된 우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말로 행정 절차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담당 주무관이 뭘 잘못했는지, 담당 팀장이 뭘 강요하는지, 담당 과장이 뭘 강요하는지를 명확하게 따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급 공직자도 행정행위의 주체자예요. 행정행위의 주체자가 바로 구급 공직자가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15를 떼는 순간부터. 누군가 만약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만약에 이런 해박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강요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이 일이 벌어졌겠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거예요. 책임행정 강화합시다 우리. 이거 진짜로. 그리고 여기에 하나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저쪽 부서 관계없는 거야.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관계도 없어.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팀장과 담당자를 제외한 팀장과 그 과장들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저 말을 시장님에서 되게 웃겼어요. 시장님 오신 다음에 6개월마다 인사가 있었거든요. 요즘 좀 덜하지만 6개월마다 팀장들을 바꿨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행정이 불가능할 정도였었어요. 짐을 안 푸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최경식 시장님이 해서 되게 어이가 없어요. 업무 인수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내놓고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 분위기에 휩쓸려 간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춘향제 이전까지 해야 된대. 그래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법적 절차를 따져야 될, 법적 과정을 따져야 될, 나만의 손실을 따져야 될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진행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 하나 누군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딱 그 문제입니다 지금. 그 문제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의견 수렴 법리 검토를 해서 지금 상고 여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고 이 억울한 심정을, 이 억울한 부분들을 화도 나고 속상해서 잠을 못 잡니다. 도대체 남원시를 도대체 어떻게 바꿀래? 저는 말도 안 되는 실시해박스 내용을 은근슬쩍 집어넣어놓고 분간 못할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저게 헌법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지방 재정을 파탄내는 저런 행태가 민간 사업자가 이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뒤흔들어 놓는 저 행태가 헌법 정신에도 위배돼요. 최경희 시장님이 헌법 얘기해서 되게 어이가 없어요. 헌법을 읽어보긴 하셨을까요? 헌법이 몇 장,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의심스럽고, 자, 상고는 왜 하는 건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일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파후 시민들 의견 얼마나 물어보셨습니까? 자, 남원시의 CIBI 멋대로 고치시는 거 누구십니까? 자, 제멋대로 하시는 분이 누군데 어디 감히 행정법, 행정학 공부를 다 마치고 공직자가 된 공무원들 앞에서 헌법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했다고요. 그 위험까지도 충분히 우리의 위험이 아니라 민간 투자에 있을 때 일반적인 위험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한 일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여기까지 끌고 온 자가 그 입으로 헌법을 얘기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방정부는 민간에 휘둘리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고 친 거 누구예요? 시장님이죠. 언제?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이 일을 했던 비슷한 분이 계시죠? 네,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도 이재명 시장님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움 선언을 따라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한 부분도 있어서 채권 시장에도 연결이 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 시장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 말을 했다가 자,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신용도에 엄청난 문제, 국가 신용도에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보도에서 5, 60조를 긴급 투입을 했고 나중에 그걸 다 진화하는데 200조를 투입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나 아니야.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발뺌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가가 다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채권, 자, 지방정부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 채권을 보장을 한다라고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채권은 그렇게 저평가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장이, 그것도 광역지자체장이 함부로 말을 한번 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이 흔들려서 초기에 5, 60조, 최종적으로 200조 가까이 돈을 부었던 걸로 제가 언론 보도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그분 그 이후로 입도 뻥끗 안 하시죠? 누군가 계속 물어도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 다행히 발뺌을 하셨어요. 그러나 남원 시장은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었죠. 왜? 우리가 채무 보증한 게 없어서. 그리고 매우 잔인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연간 500억이라는 게 우리 전체 수입이 연간 500억인데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조 단위를 움직이는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뭐 1조 정도 굴리는 지자체에서 500억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행안부가 들여다본다고 해놓고 그 이후로 보고 있지 않죠. 왜? 이 지역적 특색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시골에서 더 슬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해서 이런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지방정부의 장입니다. 그렇게 막강하게 자신의 권한을 휘둘러 놓고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 없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라는 말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지난 시간 이미 뼈를 깎는 그 이상으로 심장이 녹아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 충분히 보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이 결정하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시장님이 책임지세요. 헌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고의적이면 사기예요. 나머지 공직자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결재권자가 결정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그 과정을 무시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밝혀야 되잖아요.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이 사업자들, 이 업자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죠. 지방을 우습게 알고 저 중앙에 있는 건설족들이 메리츠 증권이라는 자본 가져다가 정말 우리 농락한 거예요. 우리 농락한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최경식이가 뭐 때문에 이럴까요? 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억울한 건 풀고 가자. 세 번째, 시민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알고 공직자들이 알고 대우각성 잘못 인정하고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반성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시민들하고 소통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큼만 알고 갑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건 우리 정말 남원의 자존심답게 끝까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 다른 거 정치적 의도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내 방에 들어와서 들어보셨겠지만 전임 시장님이 한 거 다 뒤집어 씌우신 거 단 1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무리들이 있는데 더 손해입니다. 말이 나오면 날수록 더 손해예요. 그냥 뭉개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1년에 25억에서 30억 적자납니다. 해년마다 25억에서 30억 적자나는 게 지금 현재 구조예요. 그럼 25억에서 30억 적자나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갈까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고 싶냐고? 업장 먹고 튄 거를 갖다가 남은 씨가 감당하는 거? 쪽팔리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주단만 놓았어요. 원래 2% 3%대 이자였던 걸 지금 12%로 먹고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구? 최경식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배임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준과실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자, 시장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 때문에 지금 가장 신난 데는 대주단일 거예요. 앉아서 돈을 벌잖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다? 시장님이다. 그리고 그 당시 채용됐던 운영을 하려고 준비된 단계에서 채용됐던 남은 시민들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시장님? 이게 뭐 그래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겁니다. 결정적인 내용이 저거예요. 그 저 문구 하나를 누가 핵심적으로 쳐다봤겠습니까? 못 쳐다봤겠죠. 근데 최소한 변호사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저건 분명히 확인했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실체백서를 자문을 받아봤으면 저 끄집어냈습니다. 자문 한 번 안 받은 거예요. 뭐 투자심사고 뭐가 다 필요 없고 실체백서에 저런 악의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 자문 한 번 받았으면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참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실체를 밝히고 싶다. 정말 너무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이 업자들이 남원시를 농락하고 있는 이 행태를 바로잡고 싶다. 최선을 다 하는 길이 시장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실시박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보증서 준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규명하고 잘못된 저 업자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게 시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입니다. 이 정도로 말을 하면 저는 저분의 정신세계가 매우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을 앞에다 두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저분의 정신세계가 매우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책임, 실시예방 내가 안 했고 채무보증 내가 안 했고 책임 자기 없다는 거잖아요. 자신은 무언가 투사인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도 시장이 되기 전에 주로 관일 상대로 영업을 해온 회사를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하신 대로 하시는 건지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쩜 저렇게 판결문과 일반적인 사실과 진실을 덮어놓고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해요. 이 25억, 30억씩 적단하는 이 그냥 행태를 그냥 짓고 그냥 훌러덩훌러 내 때만 아니면 되지 뭐. 그리고 넘어갑니까? 그게 시장의 책임입니까 그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의연하게 대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된 뭐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서가 그래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대신에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남원 시민들의 이게 긍지 아닙니까? 근데 뭐든 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끝까지 다 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책임 추궁 당할까 봐서 비난받을까 봐서 시장으로서 해야 될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법 테두리를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행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의 결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최소한 남원 시장이라면 내 자신을 던져서라도 바로잡을 건 바로 잡는 것이 좀 맞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 한 톨의 거짓말이 있다는 우리 노조 지부장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짓말한다고. 내가 뭔 거짓말 했습니까? 그냥 얘기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린 거 어떤 의도로 갖고 있는 거 단 일도 없습니다. 사실만 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을 가지고 1, 2심 때는 왜 말씀 못 드렸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서. 그 중간에 또 시정질문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상고심은 법리다툼입니다. 법리다툼. 이 법리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 줄게요. 왜 330억짜리가 420억 됐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모노레일 궤도차 있죠? 예? 그게 23개예요. 23대. 그 문경시에는 1억 5천만 원 받아먹었어요. 남원시에는 2억 5천만 원 받아먹었습니다. 똑같은 궤도 차량을. 똑같지 않은 거는 기록으로도 자료로도 나오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억 5천만 원짜리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전기차 한 대 얼마입니까? 싼 것은 6, 7천만 원 주면 사요. 화물차는 얼마인지 아시죠? 그죠? 전기차보다 그 모노레일 교도 차량이 더 하이테크가 들어가 있습니까? 배터리가 더 심각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나옵니까? 누가 1억 5천만 원짜리 2억 5천만 원짜리 인정합니까? 그랬더라면 손해배상에서 감액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도 없었네요. 아니 억울하지 않나요? 웃기는 거예요. 420억짜리 공사 중에 모노레일 궤도 차량만 보자니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언성을 높인 거는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함께 반성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행정 절차 지대로 준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데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뭘 알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 슬기롭게 또한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재정 상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처음 이 사안이 진행될 때부터 재정은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 이 500억 정도를 진짜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매번 제 방에 와가지고 이거 사업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돈 없다고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저 허리띠 졸라매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왜 제가 좀 돈만 한번 좀 뒤돌아봅시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게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마을의 이장님들, 왜 마을 사업이 안 되었었는지, 왜 예산이 없었는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다 나름대로 나는 집안 살림의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채무 부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남원시의 재정이 파탄날 일은 없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묵묵히 의연하게 그죠? 네. 다들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러지만 인상 피고 인상 피시고 전부 다 그죠?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립 서비스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남원시 공직자만큼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다. 잘하고 있고 잘 해왔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그동안에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에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망할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멘탈이나 약해가지고 이리 유청 저리 유청거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얘기 합니까? 그냥 시장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이 중심을 잡는 것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까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해나갈 거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마칩시다. 자, 이런 일을 저희가 겪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까지 들으면 어떤 기분이세요? 왜 남원시 공직자들의 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지, 왜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3년이 넘었죠? 그 시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도 이 사람을 또는 이 분의 결정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조언하지도 못했던 한계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저도 저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공직사회의 건강함과 남원 시민이 그 법대로 주민 복리가 최우선이 되는 지자체를 상대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